친일 내각이 들어오자마자 단발령을 실시했다. 나라가 꼴이 이 꼴인데 나는 붓을 들 수가 없다. 선생님,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싹 다 구덩이에 넣고 묻어버린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는 가만히 보니까 죽이면 안 될 것 같아. 왜 그럴까요? 그 문이 안 열렸으면 아마 2차 홍주 의병 전쟁도 지금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가 의사총이에요. 의사총은 뭐냐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묘라는 말이죠. 홍주 의사총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홍성이 이제 행정구역 개편되기 전에는 여기 이름이 이제 홍주였어요. 홍주였을 때 1896년 그리고 1906년 10년 사이에 두 번의 의병 전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홍주 1차 의병이라고 하는데 1895년도에 명성황후가 시해가 되죠. 친일파 내각이 들어와요. 단발령을 실시합니다. 상투를 잘라라. 당시 이제 그 유학자들 입장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해서 김복한 선생님이 주도해서 의병을 일으키시는데 명망 있는 유학자 겸 신하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요. 1894년에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고종을 협박을 해요. 그걸 보고 도저히 나는 공무원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사표를 내고 고향인 지금 홍성, 당신은 홍주죠. 여기에 내려오십니까? 홍주에서 이제 글공부를 하고 계시는 김복환 선생님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명성황후가 시해당했다. 친일 내각이 들어오자마자 단발령을 실시했다. 나라가 꼴이 이 꼴인데 나는 붓을 들 수가 없다. 붓 놓고 총 들자 하시고 김복환 선생님께서 진짜로 의병을 일으키십니다. 마침 충청도 관찰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 이승우 당시 충청도 도지사를 설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의병을 일으켜요. 이건 다른 의병과는 케이스가 달라요. 충청도 도지사까지 들어온 그런 의병이거든요. 관군이 개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승우 도지사를 설득하자마자 홍주성에는 도지사 깃발이 딱 꽂힙니다. 더 이상 의병이 아니라 관군 대 일본군의 전투였어요. 그런데 배신자가 등장을 해요. 누군지 아십니까? 아까 충청도 도지사 이승우 싹 다 체포한 다음에 하옥을 시켜버립니다. 10년 유배형을 받는데 고종이 이제 특사로 사면을 시켜줘요. 이 김복한 선생님은 그로부터 1919년 3.1 만세운동까지 5번 투옥을 당하세요. 192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유언이 뭐였냐면 만약에 일본이 망하면은 내 무덤에 와서 일본 망했다고 보고 좀 하라고. 나중에 1945년 8월 15일에 후손들이 무덤에 찾아가서 보고합니다. 선생님,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1차 홍주 의병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1905년에 우리가 이른바 을사늑약에 의해 가지고 외교권과 자주권을 뺏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번 더 이 홍주에서 의병이 일어나요. 그때 돌아가신 분들의 묘가 여기입니다. 저 생매장 터워가 있는데 이게 1949년 식목일 때 초등학생들이 우연히 나무 심는다고 땅을 파다가 뼈가 나온 거예요. 뭐지? 조사를 해보니까 2차 홍주 의병 전쟁 때 돌아가신 유골이었던 거예요. 왜 생매장 터였냐면 총 맞고 신음하시는 분들 그냥 일본 군인들이 싹 다 구덩이에 넣고 묻어버린 거예요. 김복한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진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신 분이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나라에 어떻게 되든 김복한 선생님 정도의 위치면은 그냥 편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1000분 정도가 2차 홍주 전투에 참가를 하셨는데요. 떠나기 전에 한 젊은 유학자 의병께서 부인한테 남긴 편지가 발견됐어요. 부인, 아무리 봐도 나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 같소. 그러니까 노 부모님 잘 모시고 뱃속에 있는 아이 잘 키우시오. 이 차 홍주 의병 전쟁 이후에 전국적으로 의병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제 2차 홍주선 전투를 이끌었던 9명의 지도부가 있었는데 싹 다 잡혀요. 재판받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가만히 보니까 죽이면 안 될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이게 더 큰 의병 운동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으로 유배를 보내자. 홍주 구의사라고 해요. 9명의 의사라고 해서 9명을 무기징역 때려버리고 유배를 대마도로 보내버리는데, 왜냐면 대마도 가면은 본국과 연락이 끊기잖아요. 의병들이 쓰신 기록이 있어요. 마도일기라고 해서 그 일기를 보면은 너희들 옷 벗고 일본 기모노 입어라. 당연히 그 구의사는 나는 대한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모노 못 입는다 해요. 그래? 상투 자르고 갓 벗어. 못한다. 근데 이분들은 단식투쟁을 하세요. 굶어 죽을지언정 나는 일본 기모노 못 입는다. 최익현 선생님이라고, 이분도 전라도에서 의병 활동을 하시다가 또 대마도에 끌려오시거든요. 똑같이 얘기를 해요. 난 굶어 죽을지언정 난 못 입는다. 결국에는 굶어 돌아가세요. 최익현 선생님이. 조선 최고의 학자께서 대마도 끌려가서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안 났겠어요, 조선에? 옆에 보니까 9명이 또 단식하고 있잖아요. 그냥 너희들 옷 입고 상투 안 잘라도 좋으니까 밥 먹으라고.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풀려나세요. 제2의 최익현 선생님이 나오면 안 되니까. 실제로 그 전투가 벌어졌던 홍주성 한번 가보실래요? 가시죠. 네.
의총 바로 뒤편에 있는 홍주 의병 기념비 또는 충원탑입니다. 참 고증이 잘 됐어요. 총이요, 화승총이에요. 일본은 격발식 총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방아쇠 당기는 총, 탕탕탕탕탕탕탕. 이것들 반면에 저기 지금 의병들이 갖고 있는 총은 화승총이라고 해서, 화승이 이제 심지란 말인데 그냥 불 붙여가지고 탕! 그러니까 빨라야 1분에 2발. 홍성에서 참 위대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1차 홍주성 전투를 준비하신 김복한 선생님의 수제자가 누구냐면 자, 일단 따라오시죠. 홍주성 가봅시다. 저는 지금 홍주성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홍주성에 있는 동서남북 문 가운데서 동문인 조양문만 오리지널로 그대로 남겨져 있고, 보시는 그 홍화문 등등 문들은 다 이제 철거가 됐다가 최근에 다 복원이 된 겁니다. 읍성은 그 마을 주변 을삥 둘은 평지성이에요. 홍주성 같은 경우에는 읍성이 그나마 물론 좀 복원이 됐지만 그나마 오리지널 형태가 지금 보존이 다 잘 돼 있는 거죠. 동서남북 한 바퀴 삥 돌면 800m 정도 되거든요. 자, 지금 저는 홍주성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바로 이곳이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제 2차 홍주 의병 전쟁 있지 않습니까? 1906년도에 민종식 선생님 등등등 치열하게 싸우시고 러일 전쟁에 참전했던 실전 경험 있는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2주 동안 버티면서 전투를 하신 바로 그 현장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동문, 북문, 서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산을 끼고 있어가지고, 조양문 같은 경우에는 앞이 뻥 평야예요. 그래서 민종식 선생님도 일로 치고 들어올 때 저문을 공략을 했고, 일본군도 저문을 통과를 하려고 했으나 정문이니까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폭탄으로 폭파시켜버리고 순식간에 밀고 들어온 일본군은 이 안에서 저항을 하던 우리 의병들을 다 학살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뭐예요, 선생님? 당시 이제 2차 홍주 의병 전쟁에서 그때 순국하신 분들을 기리는 추모비인데, 2차 홍주 의병 때 일본군도 죽었겠지요. 그 일본군을 애도하기 위해서 이완용이 글을 쓴 비가 이 자리에 있었어요. 해방되고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똑같은 자리에 제 2차 홍주 의병 추모비를 이렇게 딱 세워놨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누가 살았던 거예요? 홍주읍 백성들이 이 안에 살았죠. 성문안 주민들. 옛날에 관아 같은 것도 있었고. 아, 있어요. 저 밑에 가면 아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사또 계시는 곳. 저 밑에 아직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일단 오시죠. 선생님, 근데 관청 정문이 왜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왜냐면 그 관청, 사또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첫 스텝이 바로 정문이기 때문에 이 정문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앞에 홍주 아문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1800년대 후반에 고종 당시에 만든 아문 그대로예요. 당시에 조선시대 때 관청, 정문이 어떤 형태로 돼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역사적 사료 역할을 하는 그런 문입니다. 선생님, 근데 어디 가세요, 자꾸? 나왔어요. 여기에요. 민종식 선생님께서 3명의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삥 돌아서 서쪽으로 가라. 서문에 가면 밑에 수로가 있을 것이다. 그쪽으로 들어가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건너와서 동문을 안에서 열어라. 여기입니다. 서문 여기 있었는데 서문은 지금 철거된 상태거든요. 이것도 발견된 지 얼마 안 돼요. 분명히 서문 밑에 있는 수로를 통과해가지고 특공대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 수로가 어디 있을까? 3명의 특공대가 들어와서 뭐가 바뀐 거예요? 그 문이 안 열렸으면 아마 2차 홍주 의병 전쟁도 처음부터 실제로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이 수문을 통해 가지고 3명의 특공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결론적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났지만 일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항일 의병 전쟁, 이 역사에 남게 된 거죠. 자, 여기는 여화당이라고 해서 관찰사는 뭘 관찰하는 사람이 아닌 걸 아시죠? 관찰하는 사람 아니었나요? 그럼 절도사는 절도하는 사람이게요. 절도사는 그 한 지역의 군사 책임자,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가 이제 관찰사인데, 김복한 선생님 빡 뒤통수 치고 배신 때렸던 이승우 관찰사가 자신의 그 휴식을 위해서 만든 정자가 되겠습니다. 여 정자터가 얼마나 오래됐는가는 이 나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몇 살 같이 보이세요? 79년 양띠일까요? 300년이에요. 약 300년. 선생님, 뭐 보고 계세요? 배수로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뭔가 한자가 적혀 있죠? 읽어보세요. 안회당, 화당. 이쪽으로 오시죠. 아이고, 그래도 반은 맞추셨네. 안화당이 아니라 안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고을에 가면은 이런 건물들은 있어요. 동헌이거든요. 사또가 근무하시는 건 이제 곳이에요. 동헌이란 표현 대신에 안회당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안회당은 무슨 뜻이냐면 논어에서 나왔던 표현인데, 노인은 평안하게 모시고 벗은 믿음으로 대하고
아랫사람은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원래 이제 현판은 흥선대원군이 직접 썼다고 하는데 광복 이후에 사라졌다고 해요. 1991년도에 새로 만든 현판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그 홍성 군청인데 이제 새로 이제 군청을 만들어서 이사를 가신다고 하고 요 지역은 원래 조선시대 때 그 관청 그대로 이제 복원을 하신다고 합니다. 옛 관청 모습 그대로 복원돼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홍성으로 이행시 한 번만 지어봐 주세요. 홍길동이 성. 성질을 내면 아! 이런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나무예요. 엄청 큰 나무요. 엄청 큰 나무죠. 느티나무인데 몇 살 같이 보이나요? 느티나무 몇 살? 이러면 큰일 난다. 몇 살 같이 보이나요? 500년 돼 보이는데요. 아이고, 이게 고려 공민왕 때 심어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무려요? 그 1350년경이니까 꽤 오래됐죠. 홍주 읍성 안에 들어오시면요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신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여기가 이 자체가 문화재예요. 역사 기념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도일기 있지 않습니까? 홍주 구의사가 대마도 가셔서 쓰셨던 마도일기가 여기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읍성 자체가 보존되어 있는 것도 참 드문 일인데 읍성 안에 있는 역사적 유물과 유적지가 그대로 또 복원이 되어 있는 곳이 또 홍성이에요.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홍성이 낳은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가시죠.